이 위대한 발명품이 날 울려요에서 가장 가장 편리한 발명품이 뭐라고 생각하고 가장 쓸데없는 발명품이 약간 쓸데없는 거라기보다는 약간 어 환경을 파괴를 엄청 심하게 하거나 약간 그런 발명품이 무엇라고 생각해? 제아부터. 나는 가장 이로운 발명품은 자동차인 것 같고 가장 뭔가 환경을 많이 파괴하는 거는 잠깐만 여기에서 환경을 많이 파괴하는 거는 뭔가 레이더 같아. 왜냐면은 미사일 같은 거에 달아서 한 번에 많은 구역을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이야. 현영이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 가장 중요한 발명품은 내 친구 핸드폰이고 가장 쓸데없는 발명품은 화학비료 같아. 왜냐하면 그 음식 그거를 우리 할머니가 키운 농장에서는 음식 그걸 같이 모아가지고 비료로 쓰는데 그러니까 다른 것도 상은이는 음, 난 제일 이로운 발명품은 내가 봤을 땐 자동차인 것 같고 그래도 제일 해로운 건 그래도 플라스틱 그런 게 뭔가 사용되는 수가 많으니까 제일 해롭지 않을까. 예림이는 나는 인공위성이 가장 좋은 발명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해로운 건 그냥 별로 쓸데없는 거는 콜라인 것 같아.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2등. 너희들은 이런 위대한 발명품이 있는 곳이 나을 것 같아? 아니면 위대한 발명품이 없는 곳이 더 나을 것 같아? 분순이부터. 나는 있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위대한 발명품이 있어야 사람들이 편리하게 생활을 하고 또 그 환경이 파괴되는 약간 그런 발명품들은 조금 덜 사용하거나 또 색다르게 바꿔서 쓰면 되기 때문에. 예림이는 나도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개발을 이렇게 그 발명품을 탄생을 시킨 다음에 그 발명품에 대해서 더 이렇게 차근차근 알아가면서 더 좋은 환경에도 좋고 우리한테도 좋은 발명품으로 개선시키면 좋을 것 같아. 재아는 나는 그래도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이미 우리가 이거 익숙해졌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라서 인터넷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거의 사는 게 불가능해질 정도로 인터넷을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한순간에 없어진다면은 우리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수업도 못하고 막 자동차를 타고 어디로도 놀러 가지도 못하고 비행기가 없어지니까 비행기를 주 일로 하는 사람들의 일거리도 없어질 테니까 뭔가 그건 아닐 그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상현이는 환경에 대한 단점도 많아도 그래도 나는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여기서 발명품이 환경을 파괴하거나 사람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발명품 말고 다른 약간 친환경적인 그런 걸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떤 예가 있을까? 성현이부터. 음, 성현아? 질문 이해를 잘 못해. 한 번만 더. 여기서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발명품 대신에 친환경적인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면 그것에 어떤 예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그러게 그냥
단순하게 자동차 같은 거를 타지 않고 가까운 거리는 뭐 자전거 타고 간다던가 걸어간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원숭이는? 약간 처음부터 발명된 건 아닌데 우리 학교는 그 휴지를 우리가 학교에서 버린 폐지 그거를 다시 재활용해가지고 휴지로 쓰는 우리 학교는 약간 그래가지고 그런 게 이해가 될 것 같아. 예림이는? 나는 그 화장실에서 손 닦으면 그, 그 바람으로 말리는 거 있잖아. 그 손에 그런 거나 수소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 그런 거. 태아는? 나는 전기 자동차나 수소 전기 자동차 또는 아니면 우리가 이거는 뭔가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그 코끼리 똥 종이 같은 것도 있잖아. 그것도 환경을 별로 오염시키지 않는 종이니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3등이 누구야? 재야. 네, 여기 내 책에 보면은 꼭 여기서 좋은 부분과 안 좋은 부분을 같이 설명하잖아. 근데 너희는 여기에서 안 좋은 부분이 가장 많이 드러났던 발명품과 가장 좋은 점이 많이 드러났던 발명품이 뭐라고 생각해? 본승이가 먼저 말이죠. 나는 네, 질문 다시 한번. 이 책에 그 위대한 발명품의 좋은 점과 나쁜 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거의 갈라져서 나오잖아. 응. 네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점이 돋보였던 발명품이 뭐고 가장 안 좋았던 점이 돋보였던 거는 무슨 발명품인가? 나 일단 안 좋았던 것부터 하면 난 비닐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장바구니나 그런 거를 가져와서 쓰면 그 비닐을 없앨 수 있는데 굳이 비닐 만들어가지고 그 환경을 파괴하는 게 좀 너무 너무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하나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나는 그 종이는 약간 좀 쓸모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책을 만드는데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필기를 할 때 종이를 쓸 수 있기 때문이야. 재야야. 내리는 나는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그래. 현영이는 음, 내가 생각하기엔 가장 좋은 점이 많이 돋보였던 그런 거는 어 핸드폰 같고 왜냐하면 핸드폰으로는 어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고 가장 나쁜 점이 돋보였던 그런 거는 음, 뭐라 해야 되지? 그 에어컨 같은데 왜냐하면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선풍기나 부치를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더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쓰니까 그렇다 생각해. 성현이는 나는 가장 장점이 보이는 거는 핸드폰인 것 같고 이유는 이제 얘는 핸드폰으로 이제 뭐 전화 등등 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환경적으로도 뭔가 다른 것들보다는 그래도 얘가 더 나은 것 같아서 그렇고 가장 단점이 그런 거는 핵에너지 이걸 것 같아. 이유는 일상생활에 도움도 주긴 하지만 그만큼 무기로 사용되면 그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약간 위협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너무 큰 것 같아서.
예림이는? 나는 가장 도움이 되는 발명품은 종이인 것 같고 가장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 거는 쓸데없는 거는 약간 합성 염료인 것 같아. 굳이 색을 만들기 위해서 하천을 더럽히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 여기에서는 또 핵에 대한 얘기도 나오잖아, 핵. 이 핵은 사람들의 생활에 이렇게 높여주기도 했고, 또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는데, 이 핵 때문에 요즘 환경도 오염되고, 많은 피해가 생기잖아. 너희들은 이 핵이 어떻게 더 발전됐으면 좋겠어? 원숭이가 먼저 말해. 나는 약간 무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에 더 생활적으로 좀 더 발전됐으면 좋겠어. 예림이는? 나도 우리랑 자연에게 해롭지 않게 하거나 약간 인공위성 쓰레기 같은 거 있잖아. 우주 쓰레기. 우주에 그거를 이렇게 없앨 수 있는 그런 거 만들면 좋을 것 같아. 현영이는? 내가 생각하기엔 강력하니까 우리가 더 우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주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 성현이는? 질문을 잘 못 들었는데. 여기에서 핵이 있잖아. 핵이 우리에게 이로운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많잖아. 너는 어떻게 핵이 발전했으면 좋겠냐고. 아, 나는 당연히 핵 무기 쪽보다는 그런 건 좀 더 오히려 억제시키고 이렇게 핵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 쪽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는 게 더 좋다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예림이. 네. 요즘 빨대나 새벽 배송 같은 그런 신선 제품 택배를 시킬 때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말고 종이를 사용하잖아. 그러면 이런 비닐이랑 플라스틱 대신에 종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이 더 어떤 장점이 있기에 비닐이랑 플라스틱 대신 쓰는 걸지. 본승이 먼저. 플라스틱은 종이보다 더 안 타면 타가지고 막 안 좋은 물질을 더 나타내고 플라스틱은. 근데 종이는 땅에 묻으면 그래도 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약간 플라스틱보다 더 짧아가지고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닐까? 성현이는. 나도 그냥 단순하게 플라스틱 이런 것들보다 좀 더 환경 오염에 이제 덜 그게 되는 거니까 환경 오염을 덜 돼가지고 그렇게 대신 사용하는 게 아닐까. 그럼 현영이는. 내가 생각하기에도 환경 오염에 덜 되니까 그런 것 같아. 재하는. 질문이 뭐였지? 요즘 비닐이나 플라스틱 그런 빨대 이런 걸 대신해서 종이 빨대나 종이 포장지 같은 걸 사용하잖아. 친환경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 종이가 비닐이랑 플라스틱에 비해 어떤 점이 더 좋아서 그런 걸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나도 본승이처럼 뭔가 종이가 좀 더 빨리 썩고 플라스틱은 별로 안 썩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저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다음 성현이. 저 그 본승이랑 현역 인터넷 제가 준비한 걸 조금 거의 다 해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다가 될까? 자, 지금 예림이가 했던 거 관련되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신문기사 하나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친환경이라는 착각이라는 이 민택이라는 공학 박사의 역시 주장입니다. 주장. 칼럼 주장인데 그래서 지금 말했듯이 종이 빨대가 친환경적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주장은 종이는 친환경적이지 않을 뿐더러 탄소 중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다른 얘기를 먼저 좀 해보자면 지금 우리가 자동차 여기 지금도 자동차가 나오는데 자동차가 이제 지구 온난화 배기가스 이런 것 때문에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데 주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책의 주장에 따르면 제일 큰 건 발전 부분 발전소에서 그 탄소 배출이 제일 많이 하고 두 번째가 사실은 농업과 임업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젖소, 돼지, 말, 한유구, 염소화순, 면양 이런 것들이 이른바 그 방구 끼는 것들이 장내 발효하고 똥이나 방구 뭐 이런 거에서 메탄 이런 탄소가 배출되는 것들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배출 농업위법이 두 번째, 에너지 발전 농업위법, 제조업공업이 세 번째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교통운송. 아까 자동차는 네 번째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달라서 원래 그 말이 엄청난 사료와 비용이 많이 필요해 가지고 그 말 때문에 생긴 어떤 그런 문제를 오히려 그 자동차가 해결되어서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만 해도 오히려 자동차가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 말들이 싸는 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미세먼지 전염병이 감소하고 자동차가 위생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오히려 자동차가 더 그 전에 마차를 운영했을 때보다 더 나은 어떤 그런 효과를 일으켰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 자동차가 오히려 더 욕을 먹고 있다는 어떤 그런 상황 사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플라스틱 역시 이 사람의 주장은 이 책에 나오는데 처음에 코끼리 상아로 만든 당구공을 플라스틱으로 만들므로써 오히려 코끼리 멸종을 그 막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그런 물품이었다 얘기하고 있고 비닐봉지 역시 처음에는 환경보호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 포장지로 많이 쓰던 종이를 대체하기 위해서였다. 종이는 목재에서 만들어지고 종이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산림훼손이 심각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닐을 만들므로 인해서 종이 사용이 뭐였다는 거야? 줄어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이 많은 이유가 산림 파괴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종이를 많이 사용하면 산림이 파괴된다. 그러니 오히려 비닐이 친환경적이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한때. 그다음에 빨대에게 돌아가서 보면은 종이는 생산 과정에서 환경을 훼손하며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사용 후 처리 과정도 쉽지 않다. 뭐 종이는 플라스틱보다 잘 분해된다고 생각이 쉽지만 종이 역시 분해되려면 쓰레기 매립 등 힘든 과정이 필요하고 미생물이 종이를 분해하려면 뭐 이산화탄소보다 28배나 온실가스가 큰 메탄이 발생하고 뭐 이런 부분들 종이 빨대는 재활용 주차 거의 불가능해서 소각해야 되고 그래서 플라스틱 빨대의 3배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단지 그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로 흘러가지 종이 빨대는 바다로 흘러가지 않아서 그러니까 바다 거북이가 뭐 그 플라스틱 이런 걸 먹고 뭐 질식사하고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하지만 다른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결국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의 모습만 보고서 그것들을 판단하는 것들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어떤 일면에서 어떤 그 문제가 해결돼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은 좀 이 과학과 같은 경우 요즘에 그 전문 분야이다 보니까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 너무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아. 누구 말이 옳은 건지 어떤 말이 옳은 건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어떤 선생님이 뉴스를 들었냐면 그 쓰레기 같은 거를 태우는데 아주 높은 온도에서 태우면 그 나쁜 물질이 안 나온다는 거야.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CO2나 이런 문제가 매연이 이런 것들이 안 나온다는 거 아주 높은 온도에서 하면은 그러니 그렇게 태우는 어떤 그런 기술로 그러면 이제 그 태우면서 열이 발생해 갖고 그 열로 난방도 할 수 있고 전기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 그 소각하는 태우면 다이옥신이나 이런 문제도 안 발생하고 하는 어떤 그런 기술이 발달됐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와 그러면 그거 정말 뭐하다? 좋은 기술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야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됐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보도가 나왔냐면 그런데 다이옥신이나 이런 거가 안 나오는 건 맞대. 팩트 사실이래. 근데 그거 말고 더 해로운 물질이 뭐였다는 거야? 나온다는 거야. 그 방식으로 하면. 그러면 과연 그 방식이 좋은 방식인 건가? 라는 부분에서 이제 뭐가 있다는 거야? 의문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이 책에도 좀 나오는데 화학 조미료 여기 나오는 거 봐. 네. 그러면서 화학 조미료 대표적인 게 이제 이른바 MSG. MSG에서 요즘 과자 같은데 MSG 무첨가 이런 거 광고하는 과자 같은 거 있는 거 알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MSG가 상당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 제품에서는 MSG를 첨가하지 않습니다. 라는 식으로 광고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 잠깐만 그게 뭐가 있나 볼게. 여기 보여? 글루타민산 나트륨을 MSG를 무첨가해가지고 무첨가했다는 식으로 이제 뭐 이런 거에서 MSG 무첨가 뭐 이런 그 광고를 하는 거야. MSG 대신 무첨가. 맛없게 생겼어요. 대신 뭐라고? 맛없을 것 같아. 맛없을 것 같아. 뭐 MSG 무첨가에서 처음으로 MSG를 무첨가한 그거는 라면이야. 봤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도 이제 뭐 MSG를 뭐 첨가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요즘에 이제 MSG 무첨가를 이렇게 광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MSG는 첨가하지 않았는데 다른 화학 조미료를 첨가한 거야.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그것들이요. 또 요즘에 설탕을 넣지 않았다는 거야. 설탕이 몸에 안 좋다고 막 그런 얘기 하면서. 근데 설탕 말고 다른 단맛을 내는 것을 첨가한 거야. 그런데 그 다른 단맛을 넣은 것이 오히려 설탕보다 더 좋지 않은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지. 어느 날 재하가 울면서 왔어. 재하 왜 우니? 하고 엄마가 그랬더니 예림이가 주먹으로 내 얼굴을 때렸어요.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재하 엄마가 화가 나갖고 예림이 쫓아갖고 너 예림이 너 어떻게 우리 귀한 아들을 주먹으로 때릴 수 있어?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알았어요. 다음부터는 주먹으로 얼굴 안 때릴게요. 막 그런 거야. 또 한 번만 더 그랬다 너 혼날 줄 알아? 그랬어. 얼굴만 안 이제 때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손바닥으로 때리는 거지. 그 다음날 또 제가 이가 울고 왔어. 왜 울었더니 예림이가 때렸어 했더니 엄마가 너 왜 약속도 안 지키고 너 거짓말 했냐고 했더니 저 약속 지켰는데요. 저 주먹으로 해 얼굴 주먹으로 안 안 때렸는데. 때리는데. 근데 왜 울어? 왜 울어? 그랬더니 제아가 뭐야? 발로 제 엉덩이 걷어찼어요. 라고 했을 때
예림이가 주먹으로 얼굴을 안 때린 건 뭐야? 맞아요. 사실이잖아, 팩트잖아. 근데 문제는 발로 엉덩이를 걷어 찼다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것들이 진정한 문제의 해결책인 건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아까 그 MSG 무첨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무첨가는 했어. MSG 첨가하지 않았어. 그런 부분에서는 팩트야. 근데 과연 다른 거를 첨가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됐겠는 건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떠한 그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은 했다고 하는데 당면한 문제는 앞에 있는 문제는 근데 진정으로 본질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는 건가. 그래서 이 책에도 나오는데 종이를 사용하면 산림을 파괴되고 그런 부분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 나무가 훼손되고 그러니까 종이도 사용하지 말자 그러는데 과연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제가 종이 빨대인 건가 라는 부분들. 그럼 종이 빨대를 사용하지 말고 그냥 계속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해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좀 이렇게 어려운 점들, 어려운 어떤 그런 선택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뭐 선생님이 그렇다고 무슨 뚜렷한 해결책이나 방법이 있다는 건 아니고 다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어떤 한 면만을 바라볼 것들이 아니라 조금 더 여러 면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 문제를 또 이렇게 해결하는 어떤 그런 방안들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 책에 보면 자동차의 문제점으로 뭘 제기하고 있어? 배기가스. 배기가스를 얘기하고 있어. 자, 이 배기가스 문제는 해결했어 안 했어?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뭘로 해결할 수 있어? 전기차 이런 거. 전기 자동차로 이 문제를 해결했어. 이제 전기 자동차는 더 이상 화석연료를 태우지 않기 때문에 배기가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전기를 앞으로 만드는데도 화석 연료가 드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 제아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른바 내연기관이라고 그러는데 내연기관의 어떤 그런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이제는 앞으로는 지금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그 없어진다. 자동차들 회사에서 몇 년 후에는 이걸 이제 이른바 단종 더 이상 생산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것들이 EU 유럽에서 발전 유럽이 앞장서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이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자기들은 내연기관 이런 자동차들을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전기 자동차 또는 수소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바뀌어가고 있고 이러면 이제 배기가스 문제는 안 생기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제아가 지적하고 있듯이 뭐야? 이 전기를 어떻게 뭐 하느냐? 생산하느냐 문제. 전기자동차가 전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전기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 발전소가 있어야 돼. 발전소는 결국 뭐야? 아직까지는 발전소가 이름은 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는 뭘 태워? 석탄이나 석유 등을 태워서 전기를 얻는데 그거는 결국 자동차에서 연료를 태우나 발전소에서 연료를 태우나 연료 태우는 건 뭐라는 거야? 마찬가지란 거지. 자동차 그 배기통에서 CO2가 발생하나 발전소 굴뚝에서 CO2가 발생하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가 아니냐는 얘기지. 물론 어떤 사람들은 발전소에서 그나마 하는 게 효율이 높아가지고 그나마 좀 덜 줄인다라고 얘기하지만 요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 환경의 문제는 사실은 뭐예요?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뭐 하자? 자동차를 타지 말자. 자동차를 안 타면 배기가스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전기를 만들 필요도 없지 않냐. 그래서 자동차를 타지 말거나 어쨌든 자동차 사용 자체를 뭐 하자? 줄이자라는 어떤 그러한 캠페인을 벌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긴 문제에 대해서 1번 또 다른 뭘로? 과학기술로 해결하자 라는 주장이 첫 번째 주장인 거지. 전기자동차를 만들고 수소자동차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 2번 뭐 하자? 옛날로 돌아가자. 과학기술이 오히려 우리 인류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 그러니 뭘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라는
어떤 그러한 주장을 펼치는 사람, 물론 이거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러한 주장을 펼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옛날로 돌아가자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 건가? 아니면 또 다른 과학기술로 해결하자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갈 것인 건가?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아니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야? 당면한 문제. 아까 말했듯이 지금 당장의 문제부터 해결하자. 또 하나의 주장은 뭐 이거는 이제 사실 3번 요거는 뭐 1번과 관련된 1번과 비슷한 1번의 변종 비슷한 어떤 그런 입장인데 4번은 또 이런 주장도 있어. 과학기술 발달로 생긴 문제라는데 그건 문제가 아니다 사실은. 자연은 자정 능력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데 요즘 우리가 제일 많이 삼는 게 이른바 기후위기, 환경위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의 일부의 주장, 미국의 그 지금 대통령 이름 혹시 알아? 몰라요. 바이든이 아까 조 바이든. 근데 이전 대통령은 트럼프. 트럼펫. 트럼프. 트럼프. 트럼프인데 도널드 이 트럼프.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기후위기, 환경위기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트럼프의 주장은 뭐냐면 인류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가 아니지 지구 역사를 보면 늘 뭐야 빙하기도 있었고 간빙기도 있었고 온난화도 있었다는 거야. 원래 지구는. 그러니 지금 기온이 좀 높아지거나 뭐 한 것도 결국은 뭐야 그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야. 그리고 지구가 알아서 그 문제를 뭐 할 거다 해결을 할 거다. 그러니 기후위기다 환경위기다 위기다 해서 난리 법석을 떨 필요는 뭐 하다는 거야? 없다라는. 뭐 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주장을 펼치는 그런 사람들도 일부 있더라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은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우리가 가늠 잡기가 사실 좀 이렇게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각 개인의 삶 속에서 과학기술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또는 개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삶이라는 측면에서 과학기술을 얼마나 발전시켜야 하는가? 과학기술은 과연 우리 인류를 행복하게 해주었나? 더 행복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들, 이런 것들을 던지고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학기술이 갑자기 발전한 게 인류 전체 역사, 인류의 역사를 뭐 몇십만 년, 몇백만 년 놓고 봤을 때 단지 뭐야? 지금 몇 백 년에 불과하다는 거야. 더 좁히면 몇십 년 사이에 인류가 해왔던 어떤 그런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그런 진보와 발전을 해왔던 어떤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아까 누구지 뭐 현영이가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나 과학기술 발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그런 평가들을 더 많이 했던 걸로 쌤이 들었는데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책은 구성이 제일 처음에 뭐에 대해서 나왔냐면 그 발명 이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종이다. 그럼 종이를 발명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나? 뭐 어떻게 살았다. 합성 염료를 발명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나 해서 발명 이전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어쨌든 발명 이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 나서 이제 두 번째가 나오는 것들이 뭐가 나와? 발명 그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발명하게 되었나? 누가 발명했나? 아니면 그 다음에 원리는 무엇인가? 이러한 발명 과정에 관한 설명들이 두 번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발명의 뭐 장점, 환경 어떠한 좋은 점, 어떠한 이로운 점이 있는 건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발명으로 인해 생긴 음,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끝으로 이 문제에 대한 뭐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지금 이 책은 기본적으로 짜임을 갖추고 있어서 그냥 뭐만 바뀐 거야? 발명품만 바뀐 거야. 발명품 바뀌고 이런 포맷이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한 어떤 그런 포맷들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요 발명 과정 요것들이 조금 뭐 생략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발명 이전이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요런 그 구성을 바탕으로 해서 바꿔놓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 책에 나와 있지 않는 발명품을 생각해서 그 발명품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챕터 여기 새로운 챕터 기타 7번을 여러분들이 쓸 수도 있고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요거 발명의 장점과 발명으로 생긴 문제점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아까 뭐 제아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바로 우리가 지금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뭘 쓰고 있냐면 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줌 말고도 사실은 뭐예요? 여러 가지 원격 화상회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이 없었다는 거지. 이런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이 이른바 발명됨으로 인해서 갖는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이 장점에 대해서 쓰고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고 나서 좀 이따 발표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발명 이전을 얘기한다면 뭐 사람들은 꼭 모여야 됐다? 모여야 했다. 뭐 아파도 뭐 아픈 몸을 이끌고 회의에 뭐 참석해야 했다. 뭐 비행기를 뭐 타고 열 몇 시간을 날아가서 회의를 해야 됐다. 그래서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뭐 사용했다. 뭐 그리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려면 회의장이 있어야 됐다. 넓은 뭐 회의장이 있어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명 이전에는 이랬었다라는 얘기지. 뭐 시골에 아이는 뭐 그 섬에 사는 아이는 뭐 학교 섬에 사는 아이를 위해서 학교를 세워야 했고 뭐 선생님들이 뭐 섬에까지 가서 그 아이를 가르치나 그 아이를 뭐 가르쳐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명 이전에는 이랬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뭐 이렇게 섬이나 이런 곳에서는 교육을 받기가 어려웠다. 여러 가지 교육을 받기가 힘들었다,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주로 쓰여지. 발명 이전에는 이랬다는 거지. 그러면 어쨌든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이 발명된 이후에 장점은 뭐가 있을지. 또 하지만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단점, 문제점에는 또 뭐가 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것도 우리가 발표를 좀 이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했니? 그래서 글로 써도 괜찮고 그냥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해봐도 괜찮고 해서 한 3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 원격 수업 시스템이 갖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본승이 뭐? 혹시 그 공유하면 띄워줄 수 있어요? 저 그 장점하고 단점하고 또 장점, 단점 하면 돼. 네.
뭐 단점 쓴 다음에 뭐 문제 해결책까지 쓸 수 있으면 쓰면 더 좋고 어쨌든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서 좀 이따 발표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선생님. 현영이 뭐? 아니, 실수로 그 장점 쓴 다음에 엔터 눌러버렸어. 실수로 또 Shift 엔터를 안 누르고 그냥 보내버렸어요. 근데 주제가요. 음. 그 인터넷 회의 그거예요? 어. 네. 자, 발표해 볼까? 네. 현영이 장점은 아직 안 쓴 거야? 지금 이거 생각하는 시간이었죠? 이거 어, 지금 쓰고 장점 있어야지. 맞죠? 어. 현영이 단점만 쓴 거야? 장점은 안 쓴 거야? 장점 지금 그 한 컴 따로 꺼내가지고 쓰고 있어. 그래. 현영이부터 발표해 보자 그러면. 장점은
먼 곳에 있더라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같이 감염병이 있을 때 감염병이 감염되는 거를 막을 수 있어요. 단점은 이게 인터넷으로 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할 때가 있고요. 또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장점 두 가지와 문제점 두 가지를 현영이가 얘기했습니다. 성현이. 저는 장점은 일단 굳이 귀찮게 어디 뭐 만나러 가고 그럴 필요 없고 그냥 딱 집에서 노트북, 컴퓨터 이런 것만 있으면 바로바로 할 수 있다는 그런 편의성이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약간 뭐 예를 들어서 몰래 딴짓을 한다던가 약간 뭔가 줌 같은 경우에도 약간 소리가 끊기고 뭔가 마이크 문제 때문에 소리가 잘 나가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단점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본승이. 아직 장점밖에 못 했는데요. 음,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의 범위가 넓어져요. 또 끝. 네, 이제 하나밖에 못 했어요. 예림이. 미안해요. 장점으로는 서로 각자 다른 공간에서도 굳이 만나지 않아도 회의를 할 수 있고, 각자만의 공간에서 회의를 할 수 있어서 굳이 단체로 회의를 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기기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는데, 이게 단점으로 가면 기기가 없을 때는 회의를 못 해요. 그리고 화면을 계속 봐야 돼서 눈에 피로가 쌓일 수 있어요. 그래. 끝. 네. 재아. 근데 이거는 첫 번째 장점으로는 언제 어디서든지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거고, 음, 또 하나의 장점으로서는 뭐 자기가 준비물 같은 거를 준비물을 원래 학교에는 가져가야 되잖아요. 음, 또 하나의 장점으로 꼽자면은 그냥 준비물 집에만 구비를 해놓으면은 학교에 가져갈 일 없이 집에서 그냥 편하게 꺼내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뭔가 비 오는 날 같은 데는 인터넷이나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수업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아이들이 딴짓을 하면은 그거를 알 방법과 막을 방법이 없어서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런 비슷한 류의 책, 새로운 챕터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또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가 거의 나왔고 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뭐 예림처럼 뭐 시력의 문제를 눈의 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었고, 문제점으로 또 뭐 긍정적인 점에서는 아까도 뭐 잠깐 얘기했었는데 회사 같은 경우에 그렇게 그 건물이나 이런 공간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굳이 그 회사 그 사업 같은 걸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굳이 모이지 않아도 되니까, 모이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좋은,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오히려 절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단점으로 제기됐던 것들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그 사람들 사이의 그 친밀감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라고 그런 그 우려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주 만나야, 직접 만나야 그래야 그 사람들 사이가 더 가까워지고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줌으로만 원격 화상으로만 이렇게 만나다 보면 사람들 사이의 어떤 그런 친밀감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겠는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뭐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제 뭐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자영업자들, 음식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그 상권이 더 활성화되지 않고 좀 침체될 염려가 있다. 사람들이 뭐 모여야 커피도 한 잔 더 마시고 뭐 음식도 더 많이 사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나지 않는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그 회식이나 뭐 이런 자리가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것들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에 문제를 또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일들을 바라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 워낙 뭐 거의 27가지 정도나 나와가지고 뭐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제일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 어려웠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가장 흥미로워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해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이는 여기 27가지 발명품 중에서 잘 이해가 안 됐던 거, 아니면 반대로 좀 더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 뭐가 있을까? 전 약간 반도체 약간 반도체. 자, 수렴책으로는 109쪽이네. 자, 먼저 여러분이 반도체에 대해서 알려면 도체와 부도체, 그 다음에 반도체,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됩니다. 도체, 부도체, 반도체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야? 도체는 전기가 통하는 거고, 그렇지. 부도체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고, 그 반도체는 반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지도 잘 안 통하지도 않는. 반도체는 뭐에 따라서 중간적 성질. 자, 이 도체와 부도체 중간이라고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통할 수도 있고 통하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물질을 우리가 보고 반도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소나 게르마늄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뭐를 전류를 뭐 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우리가 전류를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전에는 요런 거, 요거 하나하나가 진공관이야. 진공관이라는 것들로 어떠한 그 전류를 통하게 하거나 뭐 이런 전류를 보내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어.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라디오나 뭐 이런 걸 띄워보면 뒤에가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 이런 것들이 진공관 하나하나가 이렇게 크기가 있었다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부피가 상당히 뭐였다는 거야? 클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근데 요 진공관에 해당되는 예전에 이 진공관에 해당되는 이런 복잡하고 이런 부분들이 뭘로 대체된 거야? 반도체? 반도체 이미지가 하나도 없나? 반도체는 손톱보다도 더 적은 그 크기의 그 반도체였는데, 왜 반도체 하면 이런 거밖에 회의하는 거밖에 안 나오지 사람들이? 뭔가 네모난 그 지네 같은 건 이렇게 그래. 그런 그렇지. 그 말했던 요런 게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요런 것들. 아니면 요게 이제 반도체라는 거지. 요런 게 이제 요런 게 이제 이렇게 반도체인데, 요거 하나가 백과사전이 아니라 뭐 그러니까 여러분 도서관에 있는 전체 자료를 요만한 거 하나에다 다 모아있다는 거야. 메모리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처음에 만든 어떤 그런 컴퓨터나 이런 거는 여러분 지금 있는 방 전체 크기만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다는 거야. 근데 성능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계산기보다도 성능이 떨어졌었어. 크기는 여러분 방 전체만 했었는데. 근데 이런 반도체가 나옴으로 인해서 요즘은 그 애플워치 뭐 이런 거는 손목
이게 차고 다니는 어떤 그런 건데 그런 기능이 우리 방에 있는 어떤 그런 보다 더 큰 어떤 그런 기능이 가능해졌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이른바 소형화 반도체 덕분에 소형화되었고 그다음에 그 처리 용량은 엄청나게 커졌고 또 처리 속도도 엄청나게 뭐해졌고 빨라졌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해줬던 것들이 반도체였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산업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철강이었어. 철이 가장 중요했어. 그래서 철이 가장 중요했었는데 요즘의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반도체인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뭐 쉽게 말하면 정보를 뭐 하는 거? 저장하는 데 더 중점되는 거라면 비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처리하는 우리가 보통 CPU 뭐 이렇게 얘기하는 처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 반도체 중에 특별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뭐야? 앞서 있는 우리나라 삼성이나 아니면 저기 뭐야 SK 하이닉스 요것들이 아마 1, 2등인가 1, 3등인가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어서 가장 큰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현재는 대만에 있는 회사가 가장 앞서가고 있고 삼성이 그 회사를 지금 추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나라 그 수출에 있어서 가장 그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반도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반도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다른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를 오히려 추격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나라가 그것들을 이제 그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추격을 허용하지 않게 해서 또 다른 노력을 하고 있는. 그래서 삼성이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뭐에 투자해서 반도체에 투자를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 책에 보면 반도체가 어떤 문제가 있대? 그때를 씻을 때 반도체는 워낙 그 예민하고 주기하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반도체 공장에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이 거의 수술복 그 수술실 들어가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먼지 하나 없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기서는 보면은 그 프레온으로 세척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프레온 그 세척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것들이 이제 노출되었을 경우에 그곳에서 일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암이라든가 백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걸리는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오존으로 인해 가지고 해서 그 오존층을 파괴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요 방식들을 개선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개선했는지 선생님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거 프레온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또 이렇게 반도체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것까지 선생님이 잘 모르겠고 반도체의 사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아니면 줄어들고 있다? 늘어나고 것 같아. 늘어나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른바 차량용 반도체가 요즘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특히 요즘에 그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 부분에서 그거는 이제 내연기가 움직이는 힘에 관한 부분들인데 요즘에 자동차는 내연기관이 문제가 아니라 요즘에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가는 거 한 가지와 또 한 가지 자동차에서 요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야? 요즘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반도체, 어? 차량 반도체. 자율주행 안전 자율주행 한다는 거는 자동차가 알아서 자기 혼자 뭐 한다는 거야? 간다는 거야. 자기가 알아서 그 주변 상황을 캐치하고 얼마나 속도로 갈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기 자동차가 바로 자율주행을 하려면 바로 그 안에 컴퓨터 역할을 자동차가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아주 많은 반도체가 필요한 차량용 반도체가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런 시장으로 아주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요즘 냉장고
냉장고도 과거에는 그냥 기능이 뭐였어? 그냥 신선하게 차갑게 해주는 거. 냉장고도 그냥 차갑게 해주는 거야. 신선하게 보관해주는 게 기능이었잖아. 근데 요즘 냉장고는 그 기능을 뭐해서 넘어서서 냉장고에도 요즘 반도체가 많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그 냉장고 안에 우유가 달걀이 몇 개가 있는지 그 달걀이 떨어질 즈음 되면 냉장고가 알아서 저기 한다는 거야. 주문을 넣는다는 거야. 그럼 이제 택배가 온다는 거야. 오. 그 냉장고가 그래서 보존 제품이 언제 들어왔는지 보존 기한을 알고서 냉장고가 알아서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그뭐 냉장고를 파먹는다, 냉동실 파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작년 추석에 그 만들었던 거를 이렇게 냉동실에 넣어놓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런 거를 사람의 기억에 의존해서 뭐 있었지 하고 사람들이 좀 뒤져봐야 되는데 지금 냉장고는 그런 부분에서 지능형 냉장고 이러면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그 냉장고 자체가 뭘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온도 조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인공지능을 갖고서 탑재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 그 커튼, 창문 이런 것들도 지금은 사람들이 일일이 수동으로 뭐 한다는 거야. 커튼을 뭐 열었다 젖었다 한다거나 뭐 그래야 되잖아. 근데 요즘에는 이제 빛의 강도라던가 집안의 온도라던가 공기의 어떤 그 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창문이 저절로 뭐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창문을 열지 닫을지 그 다음에 그 빛을 가릴지 뭐 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뭐 한다는 거야?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기술이 구현이 되려면 역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반도체. 반도체가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산업의 쌀이라고 할 만큼 이른바 요즘에 그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각종 그 필요한 어떤 그런 반도체 양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그동안 계속 그 크기를 어떻게 하면 줄이느냐, 그리고 그 안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넣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처리하게 할 것인 건가, 이거를 둘러싸고 그 반도체가 계속 발달해 왔고 지금도 그 발달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싸워가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앞으로 또 이제 로봇도 나오는데 로봇도 결국 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반도체. 반도체가 결국 들어가서 그것들 처리를 어떻게 잘할 건가, 얼마나 많은 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처리할 건가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반도체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줌으로 이렇게 하는 그 부분들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이 화상 화면으로서 그것도 빠르게 그 인터넷 선도 중요하지만 그 서버를 어떻게 잘 증설을 하고 그것들 저장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런 반도체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앞으로도 모르겠습니다. 반도체 이후에 또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어쨌든 반도체 어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뭐야? 동글동글 지도촌 국제고의 이야기? 이거 그래? 잠깐만. 아닌가요? 다음 주 책은 맞네. 둥글둥글 지구 맞아. 제가 그런 책. 둥글둥글 지구촌 국제구호 이야기에서 국제구호 활동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그 책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새해 복을 2번 받지. 지난번 한번 받았고 1월 1일 날 이제 설날이라서 또 새해 복 잘 받고 3일 연휴도 잘 지내고 요즘 오미크론이 오늘 뭐 만 몇 명? 17,000명? 17,000명. 어쨌든 너무 확산되고 있는데 그 범위 안에 그 숫자 안에 들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자, 잘 지내고 다음 주 또 건강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음, 안녕하세요. 네.